지금부터 현장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연결합니다. 임승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백신 접종을 강화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이번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3차 부스터 접종 서둘러 진행하고 또 청소년 어린이까지 기본 접종 활성화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더불어 재택치료 포함한 의료 체계도 강조하고 치료제, 역학조사도 다 강조됐습니다. 예. 다 옳은 얘기인 거 누구나 알고 전문가 중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어떤 이 정책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본질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일까요? 백신 접종, 의료체계, 역학조사, 진단검사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 다 알지만 이를 수행할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겪는 일이잖아요. 아하, 병상, 구급차 같은 물적 자원이든 네. 의료인이나 보건소 공무원 같은 인적 자원이든 네. 이런 자원의 공급이 수요와 불일치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오늘 정부의 발표처럼 각종 방역 활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거 좋은데 네. 당장 발생하는 현상은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일 겁니다. 아하,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말할 수 없다면 보건소나 전담병원으로 대변되는 현장 단위는 급격히 더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라운드 위에 선수들이 지금 체력이 어떤지 정신력이 어떤지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자 수가 네. 아마도 수요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완화를 위해서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시간 벌고 네.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불일치를 좀 해소한 뒤에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전문가들 제안이 나오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청취자분들께 실망스러운 의견일 수 있겠지만, 네. 타당한 어떤 논리라고 생각하고, 그의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죠. 네. 우리 한국 사회의 확진자 관리 체계와 시민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 유행 규모 증가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네. 5,000명, 1만 명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3,000명 수준에서 시스템이 오작동한 거거든요. 준비가 부족했다면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좀 힘들더라도 처음부터라는 마음으로 다시 리셋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결정 왜 못 내리는지 모르지 않고 아하. 또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지만 네. 필요하다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원장님 지금 현장의 의료 보건 인력이 소진되어 있고 부족하고 병상도 그렇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상 회복 1단계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예상하시는 어떤 문제 혹은 우려하시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일하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중증증 환자 한 172명 치료하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병원인데, 네. 지난번 저 인터뷰 때 한 140명 정도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죠. 인력이 예. 부족해서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중수본에서 고맙게도 의료 인력을 파견해 주시고 있고, 네. 이번 주 내로 이제 172병상을 가동하려고 저희 기관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외형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내부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하. 제 의료진 사직 같은 현실적인 이슈도 당연히 있고요. 네. 최근 들어 점점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있죠. 또 운영자 능력 부족 때문이긴 하겠지만 저희 기간만 해도 선수들의 지구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멘탈도 팀 스피릿도 점차 예전 같지 않거든요. 네. 저희처럼 이 전투의 2열에 있는 이런 전담병원들이 이 정도면 네. 최전선에 있는 우리 보건소의 소진과 소모 상태가 어떤 수준일지 솔직히 잘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장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가요? 지금 무작정 현장 인력, 의료 보건 인력을 늘릴 수도 참 어려운 상황일 테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중환자 병상 얘기는 많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보도가 네. 되고 있죠. 예.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중등증 병상 생활치료센터도 수도권은 다 비슷해서 대기자가 다 있는 것 이미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12월 이후에 이제 병원들이 하나도 합류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확진자 발생 증가 속도가 그보다 빠르면 이 역시 허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2,000명, 일일 확진자 2,000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하다가 2,500명, 3,000명을 할 때는 더 많은 투입으로 그것이 설계가 되지만 네. 5,000명, 7,000명, 1만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은 정부의 정책 문서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3개월, 6개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더 이상 확진이 늘어나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학적 사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이게 어떤 전문의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뉴스의 전문가들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숫자가 매우 많아서 기존 백신 접종에 대한 수동 면역도 좀 효과가 감소할 거고 네. 코로나19 앓고 나서 얻은 능동 면역도 감소하겠다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저도 동의가 되고 네. 변이주에 맞는 새로운 백신 개발도 필요하고 항체 치료제도 다시 재개발되고 그래야 될 텐데요. 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적 대책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 네.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좀 느끼는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부스터 샷 도입, 청소년 어린이 접종 확대 이런 거 주된 전략으로 제시됐잖아요. 네. 그럼 정부랑 지자체는 이제 전력하겠죠.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략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아하. 접종 과정이 의도대로 순조롭지 않거나 네. 의도대로 됐어도 그만큼 기대 효과가 없거나 이렇다면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전략이 발표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보관은 고민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죠. 네, 실패에 대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상황일 텐데요. 힘내시고요. 꼭 본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